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을 크게 우려하는 건지 의사협회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박수현입니다. 예. 자, 먼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가운데서 먼저 위해성 여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 초음파 기기가 위해성이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한의사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위해성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초음파 검사 자체의 위험도가 낮다고 해서 검사하는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검사의 위해성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 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소견을 놓쳐서 오진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환자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게 되고 예. 이러한 피해를 위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사실 자궁 내막증을 진단받은 환자가 무려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산부인과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내막 암으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시기를 놓치게 되고 뭐 이번 사건도 자궁 적출술처럼 큰 수술로 가야 되거나 진단이 늦어지면서 전이라도 되게 되면 환자가 완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환자 보호자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고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의료 자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재정 소모도 클 수 있습니다. 기기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위해성을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초음파 기기는 질병을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한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예, 예. 비전문가가 초음파 기기를 써서 질병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환자에게 피해이고 이게 정말로 국민적인 위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제가 그 반대 입장 측에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의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의학 수련 과정에서도 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또 진료에 보조적인 장치로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대법원도 아마 그런 취지로 이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판단 자체를 보조적 장치로 쓰는 정도까지 금지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판단의 보조적인 장치라는 게 좀 애매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의사들도 교육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다 배우고 뭐 화면을 보면서도 판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모든 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써서 진단하지는 않거든요. 예. 보통은 초음파를 전문으로 보는 뭐 영상의학과 전문이나 각 과의 전문 영역들이 정해져 있고 이분들은 의대과정 6년을 마치고 4년에 집중된 교육을 계속 이걸 보면서 경험을 쌓아야지만 전문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이게 판단의 보조적인 장치라고 얘기하지만 환자가 검사를 받았다면 사실 검사에 나온 진단명을 믿으면서 안심하거나 다른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조적인 장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환자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나 초음파를 받았는데 이랬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병이 키워지거나 오진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의사가 초음파를 하진 않습니다. 의사들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판독을 기다리고 각 분야의 초음파 전문으로 하는 의사에게 의뢰를 해서 보게 되거든요. 중요한 쟁점은 이 기계를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정확한 진단을 해서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진단이 담보가 되지 않는데 환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고 믿고 진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진단이 완전히 틀렸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 정확한 진단 말씀하셔서요.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고 그 판독 결과를 볼 때 영상의학 전문의와 또 다른 일반 전문의 사이에서도 판독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까?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련도에 따라서 이 초음파 검사 자체가요. 예. 사실 검사하는 사람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검사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똑같은 기계와 똑같은 초음파를 똑같은 환자에게 똑같은 부위에 댔는데 그 미세한 조정 차이로 화면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보려고 한 장기 자체가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영상의학과뿐만 아니라 초음파도 분야가 있어서 뭐 대부분 많은 초음파 영상의학과에서 보지만 심장 초음파는 또 심장내과에서 또 자궁 난소 초음파는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전문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 부분에 전문가에게 초음파를 의뢰를 하게 되지. 일반적인 그냥 이제 뭐 숙련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의사도 마찬가지로 진단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가 초음파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일반 환자의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네. 정확한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초음파 기기에 한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환자 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리가 살짝 삐어서 부었습니다. 그러면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뭐 찜질 치료 받고 이럴 수도 있고 혹은 이 부은 게 단순히 삔 게 아니라 이제 골절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네. 정형외과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어봐서 골절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치료같이 좀 간단한 기기라면 좀 한의원에 가서 한 번에 찍어보고 혹시나 뼈가 부러졌으면 그때 이제 정형외과를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형외과 골절만 치료하는 곳은 아니라서 다리가 삔 부분들도 예. 정형외과에서 아마 치료는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환자분들의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편리성을 강조해서 만약에 환자가 오진이 되고 이제 이런 진단을 놓치게 되면 예.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절이 있는데 초음파로도 이제 골절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능숙한 분들이 보시고선 진단을 하시겠죠. 근데 골절이 있는데 이걸 오진해서 골절이 없네요. 근데 환자는 초음파를 됐고 검사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침도 맞고 그 부위에 뜸도 뜨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골절 부위들은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그 예후가 안 좋습니다. 뭐 예. 감염이 생기고 이러면서 안에서 뼈가 녹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제일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위를 잘라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편리성만을 강조한다면 환자가 오진이 되고 치료를 놓치거나 이랬을 때 환자가 상급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거나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결국에는 더 큰 불편감을 편리를 강조하다가 더 큰 불편감과 더 큰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단순히 편리성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진의 사례를 보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도 합니다만 네. 사실 그 정말 경증 질병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편의성이냐 안정성이냐 뭐 이런 걸 다투는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일부의 어떤 극단적인 사례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증 사례까지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근데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네. 환자분들이 복통이 있거나 두통이 있다고 오실 때 누가 중증인지 이제 경증인지를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해서 어떤 분은 이거 경증이었구나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아찔할 정도로 굉장히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증 환자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있는 중증 환자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게 정말 의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제 경증 질병 사이에 있는 중증 환자들을 오진하고 놓치게 되면 그게 소수일지언정 굉장히 그 치명적이고 안 좋은 결과들을 낳을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말 인생이고 너무 큰 고통이 가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누가 중증이 될지는 정말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뭐 저희들도 많은 환자를 보지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예. 이 부분들은 뭐 이론상 따지면 경증 환자 더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중증 환자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협회의 입장을 좀 자세히 듣기 위해서 반대 입장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기는 합니다. 기득권을 안 내주려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직역 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언제나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의료법 자체에서 이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라는 것 자체가 학문의 그 기반 자체가 사실은 뭐 한방이랑 너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의료는 과학적인 검증을 기반으로 하고 이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도 끊임없이 이제 나오는 논문들과 최신 지견들을 바탕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예. 한의는 사실은 한방 쪽은 이제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하게 되고 전통적인 그 예전에 이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존중해서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근본적으로 하는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게 되고 예. 이런 검사 기기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때 진단의 정확한 기준 자체가 세계적으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의학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기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과학적인 검증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지 이게 환자들에게 바르게 올바르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기반 자체가 다르고 근본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같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부분을 존중하고 각자의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 의사들이 침을 놓거나 부항을 뜨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예. 뭐 저희 영역이 아니고 저희가 그걸 했을 때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최신 기기나 현대의학에서 검증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들과 의료 쪽에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일단 대법원 판결이 네. 나왔습니다. 뭐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 고등법원으로 네. 다시 내려가게 될 텐데 네. 의사협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정말 이번 판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의협은 예. 정말 뭐 법적인 모든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어젯밤에도 이제 의협에 있는 한방특별위원회에서 긴급 회의를 했고요. 예. 여러 가지 근거와 논리를 좀 마련해서 법적인 대응도 하고 이제 국민들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짜서 세계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